안녕하세요. 3팀 여러 사람의 발표를 맡은 조장 정재우입니다. 저희 팀명 여러 사람은 여행을 러브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사람의 구성원은 조장 정재우, 부조장 최현근, 조원 김선율, 조원 김예은, 조원 배혜령, 조원 안은희, 조원 이민기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표 차례로는 주제 및 선정 이유, 벤치마킹 사이트 소개, 프로젝트 일정, 규모 및 구성, DB-ERD 모델링, 툴스 사용, 주요 기능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 시연이 마치고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 Q&A 받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선정 배경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이제 해외여행이 힘들어진 요즘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국내 여행 일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관리를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함과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스토리라는 사이트의 이미지입니다. 어스토리라는 사이트는 저희 프로젝트 선정 배경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참고 사이트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규모 및 사용 기술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 프로젝트 기간 중에 과정들을 5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처음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주제 선정을 하고 프로세스 설계를 하고 이제 1차 개발 단계에서 지도 API 활용하고 DB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API 활용하면서 나왔던 오류들을 수정을 하고 DB에서 테이블 등 컬럼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차 개발 단계에서 일정 만들기가 생성되고 게시판 생성되고 관리자 페이지 설계 및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 및 배포 단계에서는 모든 조원들이 소스를 통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류들까지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팀원 7명, 64일, 512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크게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사용하였던 7개의 테이블에 대한 ERD 관계도인데요.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가지고 게시판에 글도 작성할 수 있고 일정 등도 짤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보이시는 TBL 유저 2라는 테이블이 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도구 환경 및 저희가 사용했던 언어들 소개 페이지입니다. 이클립스, 스프링, 부트스트랩, 아파치, 오라클 등을 사용하였고 언어로는 자바, CSS, JSP, 아작스, jQuery, HTML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요 기능 소개인데요. 주요 기능 등은 저희가 프로젝트 시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메일 인증 단계인데요. 이제 이메일 회원가입 창에 들어갔을 때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누르면 그 인증 번호를 받을 아이디를 입력해주고 인증 번호가 메일로 오게 되고 이제 인증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회원가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기능은 이제 일정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과정을 통해 나의 일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나의 일정 페이지에서 일정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동행 게시판 내 글쓰기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게시물을 완료하면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게시물 내에 댓글 달기 또한 저희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시연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연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저희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처음으로 회원가입 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창에 처음으로 이메일 인증 창이 있는데요. 이 이메일 인증을 완료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렇게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버튼과 이메일 인증이 완료가 되면 등록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메일 인증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인증번호를 받을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 받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증 이메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번호를 가지고 입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에 대해서 입력할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으면 저희는 입력창을 다시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디 창에 유저4라는 아이디는 저희가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뜨게 설정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간단하게 1234, 1234로 하고 이름에 회원 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별과 생년월일은 아직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입력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나머지 성별 선택하고 8자 포맷에 맞게 이렇게 작성해주면 아이디가 가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저희는 로그인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사용할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눌렀을 때는 다 보이게 되고 추천 여행지를 눌렀을 때는 추천 여행지만 보이고 사용 방법 눌렀을 때는 저희 이용 방법에 대해서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트스트랩 및 템플릿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추천 여행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도시들을 선정해서 간단한 정보들을 넣어봤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시면 메인 홈과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해 놨습니다. 볼거리 등을 통해서 유채꽃밭의 정보, 놀거리의 미로공원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서 회원님들이 일정 만들기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한 정보들을 넣어봤습니다. 제주 외에도 이렇게 다른 도시들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카테고리별로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일정 만들기에 도움이 되시고자 간단한 정보들을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인데요. 이용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의 메인 기능인 일정 만들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일정 만들기에 대해서 낯설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이용 방법이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하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계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짜고 두 번째 단계에서 날짜 선택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여행 장소 선택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 나의 일정 확인 5단계에서 일정 공유 이제 마지막에 게시글이 달리고 댓글 달기까지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배너가 넘어가는 템플릿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배너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근처 감성 한옥 드라이브 코스로 간단하게 정보들을 넣어놔서 이것 또한 일정 만드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정보들을 넣어봤습니다. 서울 근처 감성 한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옥으로 된 숙소들을 몇 가지 소개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인 홈에서 로그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로그인 전에 로그인 후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위에 메뉴바 차이와 화면에 보여지는 글씨 차이인데요. 이제 이거는 로그인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이트의 메인 기능 일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전이기 때문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우게 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해봤습니다. 나머지 동행 게시판, 고객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게시글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따로 글쓰기라던가 게시물 내에 댓글 달기 버튼은 띄우지 않아서 이것 또한 저희가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기 전에 저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소개해드렸고, 이제 로그인을 해서 그 후에 사용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아이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메인 홈에서의 기능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다를 게 없어서 설명은 따로 생략하겠습니다. 메인 기능인 일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행 제목, 출발일, 종료일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행 제목 같은 경우는 한 유저분이 일정을 하나만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구분짓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제목에 간단하게 인천 여행이라고 치고 출발일, 종료일의 캘린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캘린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캘린더는 저희가 데이트 피커라는 위젯을 이용하여서 캘린더를 구현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편의상 9박 10일을 최대 일자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9박 10일 이상의 일정을 계획하게 되면 여행 날짜는 최대 10일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서 10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다시 인천 여행 치고 10일 이내에 있는 간단하게 1박 2일로 여행 일정을 짜보겠습니다. 1박 2일을 설정해서 넘어오게 되면 지도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지도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카오 API를 사용했습니다. 카카오 API에서 처음에 제공해줬던 모습은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 기능과 이 마커 위에 장소명만 보여줬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는 어스토리라는 사이트에 가장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소스 파악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스를 추가해봤습니다. 여기 날짜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가지고 반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날짜만 나오게 설정을 해봤고, 이제 여기에 마커를 눌렀을 때 일정 추가 버튼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이 장소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 추가 버튼을 만들고 그 일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일정 삭제 버튼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일정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젝트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저희가 원하는 이 날짜에 이 장소명을 가져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장소명이 카카오 API 내부에서도 따로 선언되지 않은 채 그냥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이 장소명을 여기다가 원하는 일정에다가 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여행 제목에 맞게 인천의 장소들을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을 추가하고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넣어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의 일정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전주여행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일정 삭제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인천 여행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원하는 일정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일정 삭제 버튼, 나의 일정 버튼, 일정 공유하기 버튼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나의 일정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전주 여행에서 이 일정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 일정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튼, 일정 공유하기 버튼인데요. 이 일정 공유하기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동행 게시판 내에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글쓰기 페이지 내에 일정 목록이라는 창 안에 저희가 선택했던 일자별 일정들이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인천 여행 동행 구합 예약. 이렇게 제목도 똑같이 복사 붙여서 넣기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글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행을 구할 때 그 게시자의 성별이 궁금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이름 옆에 보시면 게시자의 성별에 맞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미지가 뜨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는 이제 나의 일정 페이지에서 일정 공유 버튼을 눌러서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냥 동행 게시판 내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정은 따로 가져오지 않는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 인천 여행 내용의 인천 여행 이렇게 하시면 두 개의 게시글에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글쓰기는 따로 일정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제 댓글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입할 때 사용했었던 유저 4 아이디를 가져오겠습니다. 동행 게시판 내에 가서 댓글 달기를 누르고 저랑 함께해요. 이렇게 답변을 남김으로써 동행 게시판 내에 기능들을 할 수 있게 구현해봤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댓글만 이렇게 삭제할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도 댓글을 달고 여기다가도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댓글 삭제도 본인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행 게시판 내에서 또 다른 기능은 조회 항목인데요. 조회 항목은 이렇게 작성자, 제목, 내용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만 작성해서 원하는 것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에다가 이렇게 인천만 검색할 경우 인천에 관련된 게시글들만 확인하실 수 있고 전주라는 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를 입력하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행 게시판 내에서의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고객센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객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신고 및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판 형태로 된 게 동행 게시판과 이제 고객센터 두 개가 있는데요. 게시판을 두 개 사용하면서 똑같은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차이점을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차이점을 줬는데 동행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였다면 고객센터에서는 밑에 답글이 달리는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 답글은 관리자만이 달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따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답글 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저희가 동행 게시판 및 고객센터에서 제일 상단에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게시글 하나를 등록해 놓고 시퀀스를 이용해서 제일 상단에 공지사항만 올라오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게시글 같은 경우에서 확인을 해보면 저희 게시판 내의 이용 방법과 이제 피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고객센터에서의 기능도 이렇게 마치고 회원 정보 수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디나 이렇게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따로 수정을 할 수 없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고 이름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의 기능들도 다 소개를 드렸고, 다음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가 관리자 페이지 메인 홈입니다. 메인 홈 같은 경우는 저희 조언을 꼭 빼닮은 이모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로그인을 통해서 관리자의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행 게시판과 고객센터도 유저들과 같이 이렇게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삭제, 댓글 삭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면 게시글에 대한 삭제도 가능하고, 댓글에 대한 삭제도 가능하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센터인데요.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동행 게시판이랑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달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회원관리 페이지인데요. 회원관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금 추가됐던 이렇게 아이디가 제일 상단에 올라오게, 최신 아이디가 이렇게 상단에 올라오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관리 내에서의 또 다른 기능은 강제 탈퇴 기능인데요. 이 강제 탈퇴 기능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동행 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이 이렇게 확인될 경우 이 아이디에서 이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게 회원 탈퇴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강제 탈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탈퇴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없는 아이디를 치게 되면은 따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그 유저의 아이디가 유저2였기 때문에 유저2 삭제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저2에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폼 먼저 삭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저4가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에 대해서 강제 탈퇴 기능까지 보여드렸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기능도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PPT로 넘어가서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팀 공통 아쉬웠던 점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서로 만날 기회, 소통할 기회가 부득이하게 적었습니다. 주물 통한 화상 회의도 하고 카톡 회의로도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서 다 같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비대면이라는 틀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아쉬운 점까지 마치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